개업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 가장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손님이 안 오는 것도 좀 무섭지만 손님이 오는 것도 그렇게 자신 있진 않아요.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지금 이제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 합격자 모임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34회도 있고 35회도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오신 분들이 계시고 방문각 말고. 근데 동기들이랑 정말 친하게 잘 지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방문각에서도 이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동기가 있고 여기 네오비도 같이 수료했던 동기들이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정보를 습득을 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사실 아무도 모르는 공인중개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보다 나랑 같이 공부했고 공통 분모가 있는 동기들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친절한 그리고 동네 부동산은 어쨌든 이해관계가 섞여 있잖아요. 경쟁이잖아요. 근데 우리 동기는 같은 지역에 있지 않으면 사실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더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좀 더 진솔한 대답을 들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동기와 좀 끈끈한 정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박람회라고 상가 매물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분들과 만나가지고 코엑스나 킨텍스 이런 데서 하는데 그런 데 가서 프랜차이즈 관계자분들과 연을 맺어가지고 상가 프랜차이즈 입점시키고 이렇게 하는 중개를 할 때도 어쨌든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야 되거든요. 갈 때도 짐도 많고 혼자 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 같이 갈 수 있는 게 동기죠. 그래서 여러모로 동기분들이랑 같이 가게 되면은 많은 힌트도 얻을 수 있고 심리적인 지지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꼭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중개업 하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아요. 제가 또 이렇게 회장직을 맡고 있고 하니까 저한테 진짜 많은 분들이 전화하셔가지고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국세청에다가 물어봐야 될 거를 세무서에 물어봐야 될 거를 저한테 물어본다든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이제 공동대표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랑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이랑 공동대표를 했는데 명함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분 명함에 부대표라고 넣어도 되는지를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모르죠. 그게 공인중개사가 없는데 넣었다가 혹시라도 그게 공인중개사법에 저촉이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어볼 곳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사실 관할 등록관청에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간판도 다른 분이 이제 물어봤어요. 상호명이랑 간판 상호명이랑 달라도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등록관청에 문의했던 내용인데 저 같은 경우는 상호명이 좀 길어요. 부동산 이즈 정TV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거든요. 근데 정TV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랑 정TV 공인중개사 사무소랑은 다르잖아요. 가운데 부동산이 있냐 없냐가. 근데 저는 등록관청에 물어봤어요. 상호명,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한 상호명은 정TV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이지만 간판에 부동산을 빼고 정TV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해도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넣었어요. 간판에. 이렇게 제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게 등록관청이죠. 근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등록관청마다 달라요, 답변이. 그러니까 꼭 내가 개업할 지역의 우리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등록관청이 어딘지는 알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보셔가지고 되냐 물어보고 만약에 된다라고 했으면 그걸 녹취를 꼭 하세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너네가 된다면서 남겨놔야죠. 나중에 가서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꼭 증거 자료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부가세에 대한 건 당연히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면 되고 정확히 내가 물어봐야 될 곳에 정확히 물어보는 수 있는 게 그리고 찾아야 될 곳에 그러니까 가끔 이제 지금 기본서 다 버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기본서를 찾아봐야 될 때가 있어요. 기본서 못 찾으면 법제처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법조문을 찾아보는 일이 저는 종종 있거든요. 엄마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항상
내가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그 즐겨찾기를 해두시고, 책에다가는 인덱스로 이렇게, 스티커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는 거를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소공할까, 개공할까, 이것도 좀 많은 고민이 되시겠지만, 특히 개업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 가장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손님이 안 오는 것도 좀 무섭지만 손님이 오는 것도 그렇게 자신 있진 않아요.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근데 경험상 손님들이 그렇게 뭐 어려운 질문을 막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어떤 질문을 할지를 내가 일단 모르니까 막연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와서 내가 모르는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지?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다 물어보고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 근데 그 찾아보는 것도 모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업하기 전에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합격하고 6월 달에 오픈을 했으니까 정확히 저희가 11월 말에 합격자 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7개월 정도 걸린 건데 그때 그 손품 팔고 발품 파는 과정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가 또 하나 했던 게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에 답변하는 거를 연습을 했던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해보세요. 부동산이라고. 그러면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스터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모임 방이 아니고요. 부동산 뭐 불인이를 위한 이런 커뮤니티가 있어요. 분명히 몇천 명, 1,000명 이상 모여 있는 데가. 그런데 들어가세요. 들어가가지고 눈팅을 하는 거예요. 눈팅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보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그리고 이런 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경매 공부하는 사람들 모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뭐 부동산 투자 아니 부동산 관련해서 질의응답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그리고 네이버 카페 이런 데를 가입하고 들어가면 거기 카페에는 Q&A 게시판이 있고요. 질문 게시판이 있고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는 질문이 계속 올라와요. 질문이. 그럼 저는 그러니까 오픈 준비를 하면서 그런 질문이 딱 올라오면은 이거 손님이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혼자 답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블로그에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손님들은 어떤 거를 많이 물어보겠구나. 왜냐면 거기 올라오는 질문들이 실제로 부동산 수요자들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어올 수 있는 손님들이 하는 질문이랑 유사하거든요. 뭐 계약갱신 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거를 물어보니까 그거를 내가 당장 사무실에 들어온 손님의 질문이라고 가상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답을 찾아보는 거죠. 내가 아는 거면은 또 답변도 해보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면 찾아서 이건 여기서 찾아보면 되는구나. 그리고 까먹을 수 있으니까 블로그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블로그는 그리고 개업을 해서 시작하는 것보다 개업을 하기 전에 미리 하셔야지 상위 노출도 될 수 있고 지수가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픈해서 내 중개사무소로 오픈하든 뭐 매물을 홍보를 하든 광고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하려면 지금 미리 블로그를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한데 그때 이제 어떤 주제를 올려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그런 데서 힌트를 구해서 그 주제를 딱 정하고 그걸 찾아봐서 내 걸로 만든 다음에 해보는 거죠. 뭐 요즘은 챗 GPT나 이런 걸로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챗 GPT를 뭐 저품질 이런 관점에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딱 말한 이 단계에서는 챗 GPT의 도움을 안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직접 찾아보고 답변을 해봐야지. 이게 지금 취지가 일일 방문자 수 늘리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블로그를 손쉽게 쓰기 위함이 아니라 이게 답변하는 연습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직접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블로그에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 그 자료들을 책에 옮겨놓고 컴퓨터 파일로 컴퓨터 아마 부동산 하시게 되면 어떤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가 힘드실 거예요. 막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은. 근데 그런 거는 파일명은 검색을 할 수 있어도 안에 있는 내용을 검색을 못 해요. 맞죠? 그러니까 어디 폴더에 뭐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또는 한글 아래 한글 파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파일명은 검색할 수 있어도 그 파일 안에 들어있는 문서의 내용은 검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블로그에 있는 포스팅 내용은 검색하기가 조금 더 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블로그에 그 내용을 담다 보면은 그 실제로 오픈하고 나서 저도 손님이 물어보는 거를 기억은 안 나는데 내 블로그에 쓴 적 있는 거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검색해보고 거기서 이제 답변을 바로바로 하고 아니면 전화 문의였던 경우는 문자로 제 블로그 링크까지 보내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